스루프타임즈 2023년 2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업보고서 공시는 주총 일주일 전 정도에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대부분 주총 일주일 정도에 한다고 이 주총 소집 공고를 낼 때 이런 말을 표현들을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 안건 중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포함되는데 기업에 따라 주당 배당액을 미리 이 주총 소집할 때 알려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100% 배당액 안을 표기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측에는 이 배당액을 주당 얼마 배당하겠다는 것을 공시한 기업들을 좀 모아 본 건데요. 왜 주총에 촉박하게 공시를 해야 하는 걸까? 외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도 결국 공시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감사받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리 S&T 중공업이라고 오늘 어저께인가요? 2월 20일자로 공시가 됐는데 그런 기업들은 감사보고서도 일찍 냈습니다. 그래서 주주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외부 감사 완료 전이라도 좀 더 일찍 공시하면 안 되는가? 일시에 사업보고서 외부 감사 업무들이 회계법인들이 국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그래도 유명한 지명도 높은 그런 회계법인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일들이 많이 몰리긴 몰리겠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먼저 사업보고서부터 감사보고서보다도 먼저 사업보고서부터 공시를 하고, 만약에 감사보고서가 완료돼서 뭔가 수정할 게 있다면 그때 정정공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당 비율이 원래 이 주가의 비율이 적합한 건지 안 적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자본 총계 대비 배당률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투하 자본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지 간에 편의상 주가 기준으로 한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제일 기획이 5.6%로서 가장 높습니다. 삼성물산만 하더라도 2%뿐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 배당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익 배당률은 이익 배당액 나누기 총 투하 자본이 정상적인 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ROE라고 리턴 온 이쿼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개별 S&T 중공업 할 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또 다시 게재를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중공업에 대해서도 이미 이 S&T 중공업에서 S&T 홀딩스에 대한 내용을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최평규로서 좀 덕후하게 생겼네요. 후덕하게 생겼습니다. S&T 그룹 요것도 스루프 아니 S&T 중공업 쪽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로 넘어와서요. 여러 번 이 펜타닐에 대한 마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중 간에 치사량은 소금 한 줌 이하인데
원료는 중국산이다. 미국에서 총기보다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 사상 최악의 마약의 무서움이라고 프레지던트 온라인 야베 다켓이라는 사람의 기고 내용인데요. 불법으로 제조된 펜타닐이 미국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연간 한 7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 판매하는 것은 멕시코의 카르텔이지만 원료의 대부분은 중국 화학 어떤 공장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1960년 벨기에의 화학자 폴 얀센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미국에서는 1968년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해서 의료용으로 승인은 됐습니다만은 승인이 된 이후에 마취나 집중 치료 시 진통제 등으로 널리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마약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치사량은 불과 소금 20알 정도. 이게 굵은 소금 얘기하는 거겠죠. 굵은 소금. 그래도 그 양이 작은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합법의 진통제에 위조해서 나오고 있다. 주의 환기의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정치인과 재판관을 매수하는 멕시코의 카르텔. 최대 마약 조직은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곳이다. 마약에서 얻은 이익으로 정치인과 경찰관, 재판관들을 인수해서 매수했다는 얘기겠죠. 법의 눈을 피하고 한 나라의 군대 수준의 전투 부대까지 갖추었다. 무기까지 사가지고.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될 정도 수준까지 됐다. 펜타닐은 당당하게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다. 중국은 멕시코보다 우선 우편으로 보냈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를 외교 카드로 했다. 총으로 인한 사망보다도 젊은이의 사인 1위에 올랐다. 이 원료 이름을 오피오이드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태원 참사에 그런 할로윈 데이라든가 뭐 이럴 때 아마 불법으로 이런 유사한 마약이 또 유통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내볼 수 있겠습니다. 속보 6년 만에 미 해군의 대형 함선 미국이 오사카항에 입항했다. 기항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사카항의 항공모함인지요. 대형 함선이라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있는 거 보니까 항공모함 맞습니다. 뭐 그렇게 큰 항공모함은 아니지만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예인선이 이렇게 큰 배래도 예인선이 두 척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면은 부두까지 이 접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저도 부두에서 과거 조직에서 일할 때 부두에서 예인선이 꼭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두에 접안을 시켜주는 그런 예인선 그런 것도 다 이 회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네. 화물선은 뭐 그런 비용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수입하는 우리나라 쪽에서 이런 비용들도 다 되긴 되는데 요게 이제 일본 측 예인선일 거니까 일본 돈으로 다 쓰긴 쓰겠죠. 자, 그런 게 있고 함부로 회의를 되풀이하는 일본 기업에서 직결하는 미국 기업으로 옮기고 느낀 위화감이라고 그랬는데 자, 일본은 무슨 어떤 의사결정을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회의가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되고 전원 합의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 면피 생활을 하는데 사실 미국 기업은 의사결정이 좀 빠르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 뭐 관련 도덕 고무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걸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뉴스에서는 일본식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좀 뭐 미국식의 이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너무 문제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농사는 위험 매년 300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를 움직이면서 그 트랙터 뭐 이런 거죠. 30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농사만을 생각 안 농사 부문에도 안전 개념이 들어와서 아일랜드에서 좀 배워야 한다. 아일랜드가 사망 사고를 매우 줄이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그 어떤 그 제조업 그 생산 안전, 건설 안전 이것보다도 농업 분야에서도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옳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안전사고가 얼마나 났었는지 그런 통계도 잡혀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 남았습니다. 이 유명한 지정학적 분석가는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니 와이즈 크리스 클라크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그 피터 자이한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국내에 이 사람의 책이 그 세 권인가 번역이 돼서 저도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이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고 어, 이 사람의 그 예측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결국 동아시아에서 이 일본이 다시 패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기분 나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면으로 봐서는 일본이 다시 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까지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미래 예측을 했는데 이 친구의 예측대로 안 되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측이란 건 계획된 것을 실현하는 거라고 누가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막대한 군대와 철권 통치를 자랑하며 8,700억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들은 그들의 상품에 중독되어 있다. 애플은 거기서 스마트폰을 만든다. 9.9%의 침식, 고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 1월 달에 이게 떨어진 무역 적자 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해서 썼습니다만 애플도 조만간 중국에서 떠나고 인도 쪽으로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은 하고 있죠. 그리고 2000 몇십 년에는 14억의 인구가 중국은 8억 인구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DP에서 수출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가 너무 많은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리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중국의 미래를 최근 풍선에 대한 논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거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태평양을 발사거리로 만들겠다고 경고. 요거는 뭐 많이들 뉴스를 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쏘고 한미 합동 비행 훈련을 했는데 미사일에 대응하는 게 이게 비행기만 띄워서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러시아 전쟁 발발 후 1년쯤에서 키이브의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뭐 끝내기 위해서 또 미국이 계속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포옹을 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키 부부와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 게재가 됐습니다. 서울경찰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14억 요청 전장년과 대화 물고 틀까. 전장년에 이 사람이 전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경찰서에 승강기 있어야 출석하겠다. 지난 1월에 예산 요청을 했다. 경찰청은 기재부와의 협의 예정이다. 그런데 이거에 해서 오늘 날짜로 얘기했습니다만 윤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노조폭력 불법 방치 국가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 공공연하다. 피해 국민에게 전가가 된다. 집중 단속, 엄정 조치해야 공공기관에도 협조를 당부하고 회계 투명성 거부 노조의 혈세 지원은
이것은 국민이 납득을 못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부터 금감원 같은 공식 시스템의 공개를 모범적으로 해놓고 노조한테 요구를 해라 라고 저는 또 제 의견을 얘기했죠. 노조 회계 투명성 재차 강조했다는데 요거 강조하시기 전에 윤 대통령이 이 공공기관부터 먼저 금감원 시스템과 같은 식으로 그 공개를 한 다음에 노조한테 요구해라. 그것이 모범을 보이는 정부로서 노조를 지도하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 사진이 몇 번 인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출퇴근 시간 지장을 주면서까지 그 실력 행사로서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뭐 그렇게 늙은 친구 같진 않은데 머리는 백발이고 뭐 얼굴은 팽팽하네요.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치 노조 대표 같은 인상. 시인은 저는 잡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전국 장애인 뭐 협회 뭐 철폐 차별을 언제 했다고 우리나라만큼 그 지하철에 그 승강기 뭐 이런 거 많이 설치한 나라가 없대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이렇게 실력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냐. 출퇴근 시간을 지장을 안 주면서도 시위할 방법은 충분히 있지 않겠냐. 너무 강성이다 이게. 강성 노조같이 똑같은 방법들을 배워가지고 뭐 노인은 아니고 장애인이겠죠. 장애인 협회라니까. 어쨌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동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강성 기득권 노조 건설 현장 불법 자행 엄정 조치해라. 일명의 원래비 2억 넘게 챙겨 범정부 대책 발표. YTN 오늘 날짜 뉴스인데요. 자관 이렇게 쭉 얘기해서 뭐 구속한 사람도 20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제 법으로서 그 불법으로 관련된 사람은 63명을 송치했다. 이 건은 모두 그 400건 1648명을 그 이건 수사를 해가지고 63명을 송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타워크레인 원래비 이 정도였어. 일명 2년 2억까지 챙겼다. 제가 이것은 그 스르픈 뉴스에 그 제가 그 거주하는 동네에 그 타워크레인에 그 한국노총이 와가지고 뭐 중국말로 뭐라고 시위를 하고 스피커로 방송을 떠들고 뭐 이런 정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좌우간 이런 그 불법 행위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이름을 달고서 이렇게 그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이 타워크레인에 가서 일을 못하면은 노동권에 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건설업체에서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해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합법과 불법이 어디까지 저는 그 노동법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은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의법 조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법도 뭐 개정을 좀 추진한다. 뭐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옛날 그 제 경험으로는 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성질이 더럽게 못됐어요. 요거 한 번 올리는데 담배 한 그릇씩 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들이. 그 한 수십 년 전인데 벌써부터 그런 얘네들이 일하는 자세가 이 현재 건설에는 타워크레인 없이는 이제 아파트고 고층 건물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그 이 입김이 엄청 세고 그리고 뭐 뒷돈이나 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천천히 뭐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올립니다만은 아주 그냥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아주 지겨워서 못 볼 정도로 그런데 그 담배 한 보를 집어주면은 이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 하는 게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와이어 공장 폭발로 녹은 잔해가 흩뿌러져 화재가 발생 14명이 부상.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이 공장이 황동, 청동 합금 생산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공장이 그 폭발을 했는지는 조사 중이고, 뭐 함께 답을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원인 불명이라는데요. 근데 그 오하이오주라는 게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에, 전번에 이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독성 화학물질로 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수천 명의 사람이 대피했다. 오하이오주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하이주가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오하이주에 그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한 탱크가 만드는 공장이 인근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인가 아니 17일자인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하이주에 뭐가 문제가 있다. 삼성 하이닉스 2008년 위기 메아리 치면서 고통, 어려움. 야, 이 한국말에 이런 거 잘 새로운 그 합성어가 만들어졌네요. 블룸버그 김소희 기자인데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통이 깊어지고 어렵다. 깊어려움, 깊어려움이라는 그 발음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관 그 2008년 위기만큼 그 수요가 떨어지고 투자도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삼성은 반대로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공략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챗 GPT 창시자 샘 알트만이 에, 잠재적으로 무서운 AI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규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자기도 느낀다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한국 챗 GPT 열풍 속에 AI 칩 산업 6억 4,200만 달러 활성화한다라고, 또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6억 4,250만 달러를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그 이인성 그 보라매가 성공을 했답니다. 일본 탈 것, 이게 승을 일본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리모노, 승리모노. 여기 일본 말로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를 하나 또 일본 측에서 냈고요. 회사에서는 평가되지만 독립기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 세계의 실수. 그 세계의 실수, 이게 참 우리 저같이 저도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사업자를 가지고 뭐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면 성공한 인생이냐, 그 기준이 참 모호한 겁니다만은 실패하는 이유와니 그 일은 계속 할 수 있는지 잘못 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다. 이유 3은 준 적이 없어서 안 되고는 NG가 노굿이라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 원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건 장사를 한다는 게 인지를 하고 영업을 해서 일의 내용을 정리 납기 결정해서 납품을 하고 청구를 하고 입금 확인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대기업의 이런 모든 흐름을 다 같이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기술자라 그래도. 어, 뭐 며칠 전인가 그 우리나라 그 여기 MBC 그 기업 드라마 미칠 바에야인가 뭔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엔지니어 기술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성공 스토리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결국 관리면을 위해서는 그 여주인공을 영입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뭔가 스킬이 해야 되는데, 또 그 스킬 중 하나가 영업 능력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좋으니 영업 회계라는 필수 기술을 반드시 몸에 달아야 된다. 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내부 관리라든지 그 회계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제가 역량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핵심적으로 느낀 거는 제가 없는 게 뭐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업력이 제일 제약 자원이다. 오히려 마케팅 역량이 없는 것이 진짜 제약일 것이다. 영업은 어떻게 가서 해보겠는데, 우선은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모든 기업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찾아오게 만드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예, 마케팅에 저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 마케팅 광고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 제품이 뭐냐 그러면은, 비유를 들자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 분석이 제 서비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장사 안 되는 거 현실입니다. 좀 몇 건 해봤어요. 몇 건은 해봤는데, 이게 탑다운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바텀업식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콘텐츠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잠시 끊겼었습니다. 그 어저께 제가 이런 내용을 방송을 했죠.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무라이 정신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근데 제 마음을 현대 비즈니스란 데서 어떻게 알았는지, 동일한 뉴스를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왜 일본은 이렇게 왜곡된 것인지 절대로 미군의 사카라에 없다. 사카라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비극. 결론은 뭐냐?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감정기 이후에 군사상의 밀약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패전국으로서 GHQ라고 말하자면은 미국 점령 연합사령부가 일본을 5년간 통치를 하면서 어떤 시스템, 지배 시스템을, 간접 지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대법원, 검찰, 외무성 등 관료들, 또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면 메뉴를 참조하면서 이 미일 합동위원회 실태에 다가오면서 일본의 권력 구조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저술가들이 일본은 미국에 종속된 나라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도 그랬어요. 왕정이 없어진 한국의 고위 관료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가? 국민이냐? 민주국가로서 고급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정을 울리고 계십니까? 라고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강대국과 약소국,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0 몇 위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미국한테는 물론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속이라는 말을 일본 언론에서 썼어요. 미국의 종속된 국가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러죠. 괴뢰 정권이라고, 남한의 미국의 괴뢰 정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스스로도 식자들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현실 힘의 관계, 국제 질서 속에서 그게 자주적이라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히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국을 동맹으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힘을 좀 빌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종속, 그거 부인하지 말자. 그래, 종속됐어. 종속돼 가지고 대형 따거라고 하죠, 중국말로. 빅브라더즈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게 이제 또 민족주의 이런, 그러니까 지금 민족주의 가지고는 세계의 역사를 해석해서는 안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스루프 타임즈에서 얘기했듯이, 국가의 생존이라는 생존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이,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냐, 합리적이지 아니하였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무슨 이념 가지고 따지고 민족주의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2월 21일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